하나, 둘, 셋. 네, 오늘 밤샘 토크에서 초대한 손님은 배우 손석구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손석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요새 정말 바쁘시잖아요. 네. 오늘 딱 하루 촬영 쉬는 날인 거 맞으시죠? 맞아요. 지금 촬영을 2개를 동시에 하고 있느라고 네, 집에서 좀 쉬시면서 잠도 주무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망스러운 건 아니신지 잠을 모르겠어요. 많이 자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컨디션은 괜찮으신 네, 거예요? 네, 네. 그 나의 방일지랑 그다음 범죄도시 2 때문에 막 대세 배우로 등극을 하셨는데 막 인기를 실감할 틈도 없이 정말 곧장 촬영장으로 투입되신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해방일지랑 범죄도시 하기 전부터 계속 해오던 촬영이 계속 있는 거여서 작품 잘 되면 그 작품에 있던 배우들이 이제 동시에 같이 인기를 얻고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늘 그냥 하던 거 계속 이제 해오면서 이 시간들이 지나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뭐 좀 들뜨거나 아니면은 좀 우쭐하거나 뭐 이럴 틈이 없으신 거네요? 그쵸.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16화를 어제 봤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지금까지 안 보셨던 거예요? 안 봤었어요. 일부러 안 보신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바빠서 안 본 것도 있는데 그거를 좀 쟁여놓고 싶은 마음이 전 있었어요. 아껴뒀다가.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보면 이제 끝 이런 거니까 사실은 더 오랫동안 좀 안 볼 생각이었는데 오늘 이제 하잖아요. 네. 우리가 해방일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마무리를 다 하고 가야 나도 좀 할 얘기가 있겠다 해서 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출연한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의 그냥 시청자 모드로 아 이런 거를 재밌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조금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한 배역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배역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금세 딱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실 수 있는 저는 편이에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어제는 뭐 이것 찍고 뭐 오늘은 다른 작품 찍고 해도 금방 익숙해지고 해가지고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그러면은 해방일지의 구 씨한테서는 지금 완전히 빠져나오신 상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찍었던 것도 작년에 저는 그걸 다 그렇죠. 찍었었고 다른 작품을 하면서 다른 거에 어떻게 보면은 뭐 몰입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구씨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색하죠. 팬 여러분들이 조금 섭섭해하실 수도 얘기하면서도 있다는 그럴 수도 생각이.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건 확실히 있어요. 나의 해방일지는 구씨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건 옛날처럼 느껴지는 거는 맞는데 이제 되게 언고잉하고 있는 작품처럼은 느껴져요. 16화를 또 이렇게 막 보고 오신 다음이기 때문에 오늘 토크를 좀 더 이렇게 몰입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팬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을 것 오늘 같아요. 우리가 해방일지 1에서부터 16회까지 정말 철저하게 구씨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몰아보려고 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럼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구씨로 캐스팅된 것부터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의문에 쌓인 구씨. 어떻게 그 캐스팅되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적극 추천하셨던 걸로 알아요. 저의 작품을 보고 캐스팅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 들었던 작품에 대한 정보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이야. 아, 느낌 온다. 그리고 근데 감독님이 김석윤 감독님인데 이 감독님하고 한 배우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렴 하고 얼마 있다가 4부까지 대본을 받았었어요. 아,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을 쓴 작가님이 쓰신 거구나 하고선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상상하면서 봤는데 보통 16부작 중에 4부작만 보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잘 그렇게 못해요. 난 좀 더 보고 결정을 하고 싶다 주의인데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작가님이면 16부까지 굳이 안 봐도 다 뭐 길이 있으시겠지. 이거 믿고 갈 수 있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대표님이 김석윤 감독님이랑 했던 배우들이 다 행복했대 하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행복하셨나요? 촬영하는 내내? 너무너무 행복하고 되게 자유로워요. 촬영장이. 그래서 그게 저는 제 성향하고도 맞고
그리고 되게 전원으로 나갔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촬영을 하러.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1회를 얘기를 해보면 대사가 없거든요. 맞아요. 부시는 없어요. 네. 대사가 없고 그냥 이렇게 막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표정, 네, 그다음에 네, 이렇게 먼데 허공을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는 눈빛, 네, 네, 그 네. 연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대사가 없는 연기를 하는 게 대사가 있는 연기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나요? 어때요? 저는 대사 없는 게 좋아요. 정말요? 네, 네. 일단 저는 발음이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요? 근데 대사는 또 외워야 되고. 대사가 많은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대사 없는 역할이 더 좋으시다고요? 대사 반전이네요. 없는 게 더 좋아요. 저는 네.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해방일지 찍으면서 대사 있는 역할을 하는 연기가 조금 늘은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정말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가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더군다나 해방일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길 원하세요. 워낙에 시적으로 대사가 써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좀 트레이닝도 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없는 걸 좀 선호해요. 대본도 아니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주 나오는 장면이 이제 평상에 앉아서 아니면 네, 집안에서 이제 혼자서 술 마시는 네, 연기가 네,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룻밤에 보통 소주 4병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병을 뭐 평균? 세보면. 네, 네. 네. 그런데 반전인 것은 손석구 배우님은 술을 잘 안 드신다면서요. 네, 네, 네. 특히 소주는 거의 안 마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술도 잘 안 드시는데 어떻게 술에 찌든 사람의 표정, 뭐 눈빛, 말투, 행동 이런 거를 저렇게 실감나게 하지? 라고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관찰을 저도 모르게 했겠죠. 그러니까 네, 네. 뭐 관찰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아니지만. 많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투도 동화되고 행동도 동화되잖아요. 그냥 그런 건 것 같아요. 그게. 네. 제가 들었더니 어떤 드라마 같은 데서는 배우들한테 술 마시는 장면을 실제로 술을 먹으면서 해라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해방일지는 전혀 아니었던 거. 전혀. 모양이죠? 그게 제가 예전에 촬영장에서 맥주 한번 마셔봤는데 촬영장 가면 좀 흥분한 상태니까 그럼 더 취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위험한 방법인 것 같고 그냥 물 마셨죠. 물을 술이다 생각하면서 드신 거군요. 네. 그 구씨의 어떤 면면을 이렇게 잘 살려준 것 중에 하나가 스타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삼포에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좀 후줄근하고 이렇게 허름한 셔츠 차림으로 대부분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세상과 담싸운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타일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네, 아닌 네, 그런 네. 아주 그죠. 절묘한 그 그런 선을 차림새 타는 게. 라서 그 스타일은 또 어떻게 설정을 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늘 드라마 하면 이제 많은 배우분들은 뭐 캐릭터를 연구를 고민하고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거의 옷을 고민을 해요. 1차적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저는 하여튼 데뷔할 때부터 의상에 정말 약간 좀 거의 올인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거는 특히나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제 친구이면서 스타일리스트한테도 이거 야, 나 이런 거 할 건데 우리가 이거 진짜 역사를 한번 써보자. 이거 잘하면 스타일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될 수 있다. 화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너한테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서 진짜 피팅을 많이 하고 테스트 촬영까지 막 하고 감독님도 의상 같은 거는 감독님이 꽤 집요하게 이건 안 돼. 석구야. 너 이거 지금 잘못된 길로 갔어. 저희가 의상실이 있고 그 시골길을 따라서 쭉 가면 이제 거기 그 미정이 집 앞에 주로 거기 찍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감독님한테 퇴짜 맞아서 여기를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옷 입고 다른 옷 갔다가 그거 아니야. 다시 입고 이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첫 등장은 나는 뭐 검은 셔츠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삼포를 떠날 때도 검은 셔츠였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그거는 감독님이 진짜 많이 인풋이 많아요. 저희 스타일리스트랑. 스타일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팬들 사이에서는 그 드라마 내내 그러니까 옷은 바뀌었는데 똑같은 목걸이를 차고 나오셔가지고 저거는 배우 본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그거는 협찬이에요. 협찬이고 네. 제가 스타일리스트 친구한테 야 진짜 비싼 목걸이 하나만 구해줘.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금색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보다 더 좀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로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구 씨가 여기 시골에 숨어 있지만은 옛날에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뭐 마지막 남아있는 그렇죠. 구 씨가 흔적 시골 같은 오면서 거다. 약간 재테크를 생각했겠지. 뭐 진짜 어려울 때 이거 팔아야지 뭐 이러면서 사고 왔나? 그래서 다시 드라마 내용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내내 1회에서 대사가 한마디도 없다가 이제 2회에서 드디어 미정이랑 말을 섞게 되거든요. 혹시 우편물 좀 받아줄 수 있나 해서요. 집에서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서. 어? 연미정은 여기 아닌데? 네, 맞아요. 정말 그때까지 구 씨는 남일에는 일절 관심 없는 사람으로 철벽치고 있었는데 그 부탁은 거절을 안 하고 들어줘요. 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부터 미정이를 막 좋아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이제 많이 얘기했었던 게 아마 자기가 볼 때는 미정이랑 구 씨는 되게 피가 같을 거야. 그런 게 오며 가며 서로 확인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저도 좀 동감해요. 예를 들어서 기정이가 부탁을 했으면 그걸 내가 들었을까? 안 들어줬을 것 같거든요. 안 했을 것 같잖아요. 사장님 댁에서 같이 일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봤을 거잖아요. 그동안 말도 안 섞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지만 어쨌든 뭔가 있었다. 기전 둘 사이에. 네. 근데 여기서 급진전해요. 그래서 이 직후에 이제 구 씨가 술 마시다가 이제 다쳐져가지고 코피를 철철 흘리거든요. 네. 그걸 미정이 목격하고 난 다음에 왜 매일 술 마셔요? 아니면 뭐해?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딸 추앙해요. 그걸 듣는 구 씨의 표정은 네, 진짜 가관이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게 드러나는 그런 표정이었어가지고 날 추앙해요라고 다짜고짜 와서 얘기하는 미정이를 보면서 구 씨는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런 표정이 나왔을까요? 아마 혹시 뭐라는 거야?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가고 나서 네. 그래서 그 미정이가 가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사전에서 구 씨가 추앙을 검색해 보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검색하는 게 그렇게 되게 웃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추앙이라고? 가만 있어봐. 검색하고 쟤도 검색하네? 막 이러면서 봤대요. 그거를. 그 추앙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이제 미정이가 설명을 와서 해주잖아요. 추앙이라는 거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하는 거야라고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맞아요. 해주거든요. 맞아요. 손석구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추앙은 뭔가요? 저는 약간 날 찬양해 이런 느낌으로 야, 나 좀 찬양해. 추앙해. 내가 근데 그것도 좀 맞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이렇게 따라와줘. 뭐 내 말이 맞다고 해줘.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추앙하라고 미정이 던졌을 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었는데 급진전하는 또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 도랑뛰기. 이 도랑뛰기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은 이렇게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시청자들 반응이 좀 잠잠해서 좀 걱정을 내심했더니 제작진에서는 걱정하지 마. 그 도랑뛰기 나오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들 믿는 구성으로 생각했다던데 맞아요? 저는 사실 엄청 불안했어요. 뭐 요즘에는 이제 시청률이 전부가 아닌 또 세상이 됐지만 그 시청률이 좀 떨어지는 거 보면서 불안했었는데 그 후로 거짓말처럼 이슈가 되면서 저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감독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 정말 빨리 찍으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하루를 다 잡아서 그렇게 그 도랑이 그 폭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그 되게 한 자 일어나도 되나요? 그럼요.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1, 2, 3, 4, 한 5m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뛸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뛴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다칠 거 각오하고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었어요. 아니 옛날에 농구를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육상도 하셨던 거예요? 육상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렸을 때였고 원래 백미를 하다가 이제 저는 유학 생활했었거든요. 갔을 때 와 이게 단거리는 승부가 안 나요 정말. 거기 있는 이제 뭐 백인이나 흑인 친구들이 너무 잘하니까 저는 이제 400m랑 뭐 3단 뛰기였나 뭐 그런 거 이제 뭐 하고 했는데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하는 정도로 했었죠. 아니 나중에 찬이도 그거를 뛰려고 그러니까 이거 100m 12초 플랫은 뛰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 씨가. 근데 손석구님은 그럼 100m를 한 어느 정도에 뛰셨던 거예요? 전 옛날에는 빨랐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스파이크 신고 트랙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하면은 거의 한 12초 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실제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돼서 이제 와이어를 차고 찍으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와이어 이렇게 하고 왜냐면 제가 그거를 안 해보고 싶었었던 이유는 이제 자세가 팔이 안 올라가요. 이거 와이어가 이렇게 걸리니까. 넓이뛰기 하는 자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다른 힘으로 저를 끄는 거니까 이게 실제 중력이 잘 안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몇 번 만에 오케이 컷이 났어요? 그거는 그래도 꽤 했어요. 그래도 한 7, 8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엄청 체력 소모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손호준 선배님 야 그만해 이제 막 이러겠어요. 애 잡겠다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 원래 오케이 났었는데 제가 그건 한 번 더 하겠다고? 더 해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몇 번을 그 도랑을 건너뛴 게 미정이 꽃무늬 모자 주워다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이제 그게 내가 너를 추앙하는 거야 라는 신호탄. 그렇겠죠. 뭐 그만의 방법이었겠죠. 아마. 예. 예. 그럼 왜 내둥 추앙 얘기에 별 반응을 안 보이다가 왜 도랑을 건너뛰게 되었는가 그날 그 계기는 뭐였을까 그게 되게 궁금한데 네. 그게 전개상으로 보면 그 직전 밤에 비가 막 억수로 내리고 그다음에 막 벼락이 치는데 미정이 그걸 보다가 구씨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비를 맞고 뛰어가가지고 구씨를 집으로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계기였을까? 라고 저는 그게 생각이 굉장히 들어서. 큰 계기였을 거라고도 봐요. 그런 부분이 제가 되게 많이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에요. 캐릭터상. 어떻게 보면 급발진처럼 보이는데 대본으로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거나 다시 돌려보거나 하면 캐릭터들이 미묘하게 변해요. 그게 큰 사건이나 큰 다툼이나 큰 계기가 아닐 뿐이지 예를 들어서 뭐 비 올 때 나를 넣어줬다든지 집에 들여보내줬다. 네. 아니면은 이 친구가 나한테 물을 줬네. 그런 거가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사소한 일들로 조금씩 변해가는 게 그래서 저는 늘 했던 건 이 씬을 찍는다고 하면 그거는 다 봤어요. 이 전씬에서 내가 어떤 계기로 얼만큼 변했고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과거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생활이 시작된 그 계기가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사실은 도약을 할 때 그런 막 멀리 뛰고 이런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었던 그 구씨가 지었던 그 뛸 때의 그 표정이 이를 악물고 뛰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확실해? 봄이 오면 너도 나도 다른 사람 돼 있는 거? 확실해. 이 도랑 건너뛰기로 이제 서로 간의 추앙을 시작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애칭을 지어줬잖아요. 추앙 커플이다, 구미 커플이다 막 이렇게 불리는데 현장에서 두 분의 실제 케미는 어땠어요? 저희는 극이 진행되는 것만큼 그렇게 이렇게 친해지면서 간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도 거의 10년 더 제가 정도 검색해봤는데 돼요. 9살 차이. 9살? 네. 9살 차이에 또 여자고 지훈이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몰입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는 지훈이랑은 막 처음부터 친해지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엄청 천천히 되게 진행되겠네요. 천천히 친해졌고 오히려 그게 리얼리티를 살렸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친해졌던 거는 오히려 방송에 나오고 나서 방송 나오고 단체 카톡방에서
봤냐 막. 뭐 이거 봤냐. 그 우리 진짜 시청자들이랑 똑같아요. 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캡처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 이거 되게 웃겼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더 친해졌어요. 요즘에는 가끔 뭐 안부도 묻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실제로도 9살 차이가 나고 극 중에서도 미정은 이제 그 집 막내딸이고 구 씨는 좀 나이가 있고 하니까 나이 차가 꽤 나는 남녀인데 네. 그 미정이 구 씨를 뭐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말을 좀 높인다거나 이러지를 않고 그냥 동년배 대하듯 그렇게 좀 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런 특이한 관계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해요. 나이 쪽은 많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생각나는 건 미정이하고 구 씨가 만나서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구자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그런 대사가 원래 있었어요. 거기서 나이도 물어봐요. 아, 구자경이란 이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이도 물어보는 나이도 거예요? 물어보고 서로 나이를 얘기한 다음에 제가 가만히서 그럼 내가 그때 20대를 만났었단 얘기야? 이러면서 되게 놀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건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감독님이 작가님이 쓰신 대사를 거의 편집 없이 다 내보는데 그 부분만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로 미뤄 봤을 때는 구 씨도 그닥 이렇게 나이에 대한 그런 개념은 없지 않았었나. 나이가 굳이 저 둘 관계에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신 게 아닌가. 이제 5회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구 씨가 진도를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가거든요. 그 싱크대 공장 파트너인 미정의 아버지한테 막내딸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묻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그게 아버지한테 딸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게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어서. 네. 그래서 생각에 이거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구 씨가 어느 정도 좀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네. 미리 그 아버지한테 내가 당신 딸을 좀 만나려고 한다라는 거를 좀 양해를 구한 건가? 저는 또 봐요. 그런 해석 그런가 봐요. 매우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하여튼 만든 걸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 구 씨가 의문의 남자이고 아무리 봐도 좀 어둠의 세계에 속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미정의 아버지도 그렇고 미정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 구 씨를 되게 이렇게 감싸고 놀고 그다음에 자기네 막내딸이 사귄다는데 말리지도 않아요. 사고치고 숨어있는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해서 챙기고 그러지 마요. 뭔 사고치고 들어있는 줄 알고. 사고는 아니야. 뭐 당한 거지. 어? 본인이 사고치고 그럴 성품은 못 돼. 당한 거야.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반찬통 가질러 한 번쯤 혼자 딸만 보내고. 이렇게 뭐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어르신이 뭐 요즘 기준에서 보면은 매우 순진한 걸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만큼 믿음이 강한 거잖아요, 사실. 구 씨가 그리고 그런 믿음을 줬겠죠. 뭐 일도 열심히 했고. 미정이의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미정이 이제 그런 얘기를 앞서서 했었어요. 추앙을 하게 되면 너가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장면이 6회부터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구 씨가 이제 소주병을 빈방에 막 몰아놓잖아요. 그거를 치울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남들이 와서 치워주려고 했는데 못 치우게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이제 치우고 100만 년 만에 청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백만 년 만에 청소했다. 깨끗해진 집에서 이제 내가 뭐 할 것 같아? 술 마셔야지. 그래서 이게 구 씨가 그 3포에 온 다음에 나는 아무 의욕도 없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 막 이랬던 구 씨가 어쨌든 추앙의 어떤 과정에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그런 또 신호탄으로 보였거든요. 저는 그게 해방일지에 제가 찾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혐오하는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까? 내 문제는 뭘까? 자기가
스스로 어떤 대안을 내서 그거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구 씨도 미정이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게 뭐 청소를 하고 그런 사소한 거일수록 공감대는 더 크겠죠 아마. 네, 그런 거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구 씨한테는 소주병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네. 네, 근데 네. 소주병을 싹 치우고 난 다음에 둘이 또 앉아서 이제 소주를 마셔요. 네, 근데 그때 미정이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일 있었는지 안 물어. 어디서 어떻게 상처받고 이 동네로 와서 술만 마시는지 안 물어. 한글도 모르고 ABC도 모르는 인간여도 상관없어. 술 마시지 말란 말도 안 해. 그리고 안 잡아. 그리고 실제로 미정이 자기가 말한 대로 끝까지 그런 태도를 견지해요. 구 씨에 대해서. 술꾸드란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게 현실의 연인 관계에서도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되게 어려운 관계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네. 사람이 저는 바뀌는 방법은 이 안에서밖에 없다고 진짜 생각해요. 그거를 막 내가 부모기 때문에 여자친구기 때문에 뭐 베프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연미정은 되게 사기캐라고 봤어요 처음부터. 구 씨는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연미정이 있었기 때문에 방도 한번 치워본 건데 연미정은 그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내 생각을 일지에 글로 옮기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죠. 실천하면서 노하우를 쌓은 거를 구 씨한테 또 전수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막 마블의 슈퍼히어로 같은 거죠. 이 사고 멘탈에서. 자체가.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작가님은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사랑하는 관계지만 네 문제는 너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막 그렇게 한다고 그건 되는 게 아니니까. 미정이 이제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실천해 나갔다고 했는데 그 미정이 구 씨한테 어쨌든 요구한 거는 있어요. 너는 나를 추앙해라. 그래서 나를 바꿔라. 네. 구 씨가 추앙하면은 본인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도 이제 미정의 생각이죠. 그리고 먼저 손도 내밀었고. 그쵸.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잘 드러나갔던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미정이 남자친구 돈을 대신 갚아주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구 씨한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넌 이런 등신 같은 날 추앙해서 자뻑에 빠질 정도로 자신감 만땅 충전돼서 그놈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야무지게 할 말 다 할 수 있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나 진짜 무서운 놈이거든.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꼼짝 안 해. 근데 넌 날 쫄게 해. 알아라 좀. 연미정, 너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미정을 추앙하는 그런 장면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구 씨가 약간 씩 웃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막 여자 팬들이 심장을 저격당했다고 그 구 씨가 씩 웃는 거에서 모르셨어요? 그때 그 반응은 안 보셨어요? 아, 저는 댓글 다 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네. 되게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구 씨 연기하면서 100% 다 이해하고 찍었다 하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은 제가 너무 잘 이해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그대로 나왔을 법한 말들이에요. 예, 연미정한테 그 했던 말들은. 그 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하셔서 그런 표정도 나왔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씩 웃는다 이런 거는 뭔가 디렉션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 건가요? 그거는 잘 기억은 지금은 안 나는데 감독님이 그런 얘기는 하셨었어요. 구 씨가 한번 미소를 짓는다면 아껴뒀다가 우리 하자. 너무 이르게 혹은 너무 이렇게 쉽게 보여주진 말자 이런 말씀은 하셨었어요. 예. 그게 정말 잘 작전이 통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중간중간에 자주 희죽희죽 웃었으면은 이때 이 장면에서 여성 팬들이 보고 와, 구 씨가 웃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심장을 저격당했다고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이 정말 지략가세요. 그런 작전을 되게 잘 짜시더라고요. 어둠의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구 씨가. 네. 그래서 삼포에서 사는 생활 자체가 되게 치유의 시간이었을 것 같다. 대사에 보면은
풍향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달빛이 비치는 맞아요. 집에서 처음 살아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극중 장소인 삼포로 갈 때 그런 치유의 느낌을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촬영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거거든요. 그 삼포시 가면은 진짜 경치가 좋거든요. 거기 식당도 되게 맛있는 식당이 있고. 경기도 어디였어요? 거기가 구체적으로?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기를 선호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갈까 봐. 찾아가시더라고. 네, 근데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걸 원할까? 그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럼 말 안 하는 걸로. 네. 식당도 맛있는 곳이 식당 많고요. 맛있는 데 있고 거기 하여튼 되게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난히 많이 걷잖아요. 걷는 거 찍을 때는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나중에 되게 좀 힘든 시간 있고 하면 이 순간이 생각이 나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들 만큼 하여튼 되게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통틀어서 키스씬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완전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네. 그 키스씬이 나오고 많은 댓글이 이게 뭐냐, 이게 키스씬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최대한 하신 거인 게 대본에서는 서로의 입술로 돌진하는 데서 씬이 끝이에요. 원래는 입술도 안 맞대고 그냥 이건데 감독님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셨다. 네. 그렇죠. 다른 드라마들에 비하면은 팬들 입장에서 아쉽게 느끼셨을 수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별명을 키스씬 장인이라고 붙여줬던데요, 팬들이. 아, 제가요? 네. 저는 댓글 다 보신다면서요? 그거는 못 봤는데. 붙었던데요. 저는 뭐 네, 나쁘지 않습니다. 키스씬. 좋아하는 건 아니고 잘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비결 같은 거를 갖고 계신가요? 그것도 이제 진솔하게 하는 거죠. 키스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가짜 같은 키스씬도 많아요. 팬들도 알아요, 보면서. 네.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저는. 진심을 다해서 연기한다.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좀 진짜 같은 거를 선호하는 편이니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솔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 진짜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네, 그거를. 근데 상대역이 동의를 해줘야지 가능한. 그건 그렇겠죠. 그 뭐 액션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때리지는 않는 것처럼 선은 있겠죠. 키스씬에도. 하지만 뭐 연구는 같이 해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진짜처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안 돼. 그러면은 뭐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이라는 별명도 마음에 들으시는 거죠? 네, 전 장인을. 네. 그 미정 외에도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는 등장인물이 창희잖아요. 네. 그 인상 깊은 둘의 장면이 그 롤스로이스 찌그러진 거를 보고 난 다음에 구 씨가 창희를 막 추격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마라톤 하는 것처럼 상당히 긴 거리를 뛰거든요. 얼마 동안이나 뛰신 거예요? 진짜 많이 뛰었어요. 그거 심지어는 저는 그 씬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제가 쟤를 잡으려고 구겨 신은 신발을 펴잖아요. 원래 대본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 씨가 슬리퍼 신고 다녔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하고 싶어서 1회 때부터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나 쓰레빠 말고 나 운동화 꺾어 신을게요를 아예 했어요. 처음부터. 아니 근데 도랑을 건너뛸 때의 그런 그 육상 실력으로 따지면은 따라잡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구 씨가 창희를. 근데 끝까지 못 따라잡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안 잡은 건지 아니면은 넓이뛰기와 오래 달리기는 좀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전반하고 후반이 나뉘는데 전반에는 이제 창희가 살고자 하는 집착 때문에 칼로 씨도 따라잡을 수 없는 스피드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게 아니었잖아요. 추격이 아니라 서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전력으로 질주하지 않았다. 네. 혹시 구 씨가 아니라
창희 역을 내가 했어도 되게 잘했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는 사람들의 얘기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창희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제가 공감을 많이 했고 민기는 구씨를 되게 또 원했던 걸로 알아요. 민기가 구씨였으면은 저는 되게 매력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저도 창희 했으면 또 이렇게 다르게 재밌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밸런스 게임으로 만약에 지금 섭외가 다시 들어와서 해방일지를 치는데 너가 창희하고 구시역 중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 그러면 뭘 고르실 거예요? 둘 다 안 해본 상태. 네, 대본 이렇게. 4회까지 나왔어요. 4회까지면 아마 구씨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봤을 때는 창희? 전체를 다 봤으면 저는 창희를 하고 싶으셨을 했을 것 같아요. 미정이하고는 다르게 나는 변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떠밀려 가다 보니 어느 순간엔가 장례 지도사의 길까지 가버리잖아요. 변화의 진폭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고 그런 캐릭터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다 봤으면 저도 막 창의를 되게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아, 구씨를 그렇게 인기를 얻으셔놓고도 또 남의 배역을 막 탐하시네요. 욕심 많으시다. 인기랑은 다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의 욕심이겠죠. 배우의 욕심으로. 다음에 창희 같은 배역도 그럼 꼭 너무 하고 맡으시기를. 싶죠, 진짜. 네. 이제 그 직후에 그 굉장히 가슴 아픈 이별을 또 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제 그만 서울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미정한테 구씨가 통보를 하거든요. 네. 그게 너 여기 여자 있지라고 얘기를 해서 아 잘못하면은 미정이하고 미정이 가족들한테 혹시 누가 얘들이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떠나게 된 걸까요? 그렇겠죠. 시발점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해코지라기보다 내가 드러나는 게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오물이 그냥 그게 되게 단적인 모습이. 예로 나오는 게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삼포 싱크대에서 사장님으로 모시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는데 막 이렇게 반지를 끼고 악수를 하고 막 이렇게 거기서 막 넉살 좋게 막 얘기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자꾸 내가 그래도 삼포에서 지켜온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 삼포라는 세계와 원래 속했던 세계가 뒤섞이는 게 싫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그죠? 가장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는 그 뛰면서 생각이 정리됐다고 생각해요. 막 뛰면서 예전에 내 과거에 같이 살던 여자와의 대화를 막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고 뭐 이제 뭐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어디에 내가 정착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제 돌아갔어요. 네. 그 어둠의 세계로.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간 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남자 끼고 공짜로 술 처먹을 때 좋았지? 나 봐. 나 보라고. 내 돈 내놔, 이 개 같은 아! 그 연기를 보면서 와 이거 미친 연기력이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호평을 했는데 또 반면에 일각에서는 어머 이 사람 우리가 알던 구씨 맞아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놀랐던 팬들도 있었던 것 같고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그때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어땠었는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는 찍는 거는 왜냐면 물론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인데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게 내재돼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막 사람들한테 화도 내고 싶고 소리도 질러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는 구씨가 그렇게 감정 표현을 안 하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뭐 저는 되게 뭔가 이상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막 그 구미 커플의 달달한 이런 멜로에 젖어 있던 입장에서는 되게 그걸 낯설게 느끼신 맞아요. 분들도 계신가 네. 봐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유 차라리 깡패였으면 모르겠는데 웬 호빠냐 이러면서. 웬 호빠 출신에 막 이렇게 돈 받으러 다니면서 막 여자한테 막 소유 주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추앙의 상대가 되냐 뭐 이렇게까지도 가고 하는데 저는 그 뭐 동의는 안 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가기가 어려운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이제 또 급반전하는 계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가 계기가 돼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 좋아하는 것 같다고 드시래요. 미정아! 연미정!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요소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미정이가 이런 식으로 내 기억에서 안 떠나는 거를 계속 이제 볼 때마다 한 번은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왜 엄마가 싸다 주라 그랬다고 미정이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 팬 여러분들이 실제로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고구마 줄기가 저는 뭔지 몰랐거든요. 아 정말요? 그 전엔 한 번도 아, 먹어봤는데 이름을 제가 그게 뭔지 몰랐을 몰랐을 거다. 네, 맛있어요. 그거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 네. 그 소품 음식 준비하는 소품팀이 정말 요리 잘했었어요. 고구마 줄기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소품팀이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제 극 중에서는 그걸 미정이 엄마가 다 음식을 차리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밥 차리느라고 고생하신 엄마가 저녁밥 앉혀놓고 잠깐 누웠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다른 등장 인물들은 어떤 식으로든 뭐 추앙을 통해서든 뭐 뭘 통해서든 다 각기 이제 살아서 해방을 했는데 이 미정이 엄마는 죽음으로만 해방에 이를 수 있었구나 이러면서 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또 해석을 했었는데 그것도 보셨어요? 공감하셨나요? 완전 너무 공감하죠. 그거 저는 사실은 제가 연기한 구씨보다 염간의 공감이 저는 많이 돼요. 그래서 제 최애 에피소드를 꼽으라면 전 14부를 제일 재밌게 봤어요. 엄마가 떠난 후에 염씨 가족의 군상을 보여주잖아요. 막 어떻게든지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용 쓰는. 네. 진짜 잠을 못 잤어요. 그거 보고 너무 여운이 커서 다음날 아침 촬영인데 새벽까지 막 못 자고 그랬어요. 너무 여운이 컸어요. 그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그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김치 넣어서 등갈비찜을 해 먹으려고 그 김치 냉장고에서 그 기정이가 그 김치통을 꺼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겨우 꺼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과로사하신 거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김치 냉장고 맨 아래에 있는 김치통 꺼내기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공감 갔었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구씨가 그 다음에 이제 삼포로 아까 이제 떠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갔더니 이제 다 그렇게 변해 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막 멍하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염사장님이랑 재회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자기 딸 전화번호를 또 줘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네.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보자. 안 되는데. 왜? 살쪄서. 살 빼야 되는데. 1시간 내로 살 빼고 나와. In silence, but I've got the feeling on my own. And though it's just a lie. 그 다리 위에서 제외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제가 또 이것도 댓글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팬들이 둘이 다시 만났다며 이 장면을 밤새도록 봤다는 팬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리 위에서 만나는 장면. 제외하는 장면이 너무 기뻐가지고 둘이 다시 만났네. 진짜 이쁘게 찍혔죠. 그것도 감독님이 되게 공들여서 찍으셨어요. 의상부터 미정이도 야 바지 색깔 다른 거. 조금 살쪘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살을 찌우신 건가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만약에 지원이가 그랬다면 걔는 참 대단한 배우. 찌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원이라면 진짜 그렇게 했을 수도. 걔 되게 집요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아, 연기하는데. 연기에 너무 진심인 아이예요. 다시 해방일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을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막 꽃길이 펼쳐질 것 같은데 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구씨는 계속 하던 일 하고 알코올 중독도 계속되고 그래서 본인이 되게 나중에 망가질 수 있다고 걱정을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신이 멀쩡할 때 얘기를 해두고 싶었는지. 연미정! 깜짝이야. 이것만은 알아둬라. 나 너 진짜 좋아했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 망가졌을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서울역에 있을 것 같은데 나 너 진짜 좋아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진짜
진짜 좋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장면도 저는 보면서 좀 뭉클하던데. 그때가 아마 구씨는 많이 저는 쫄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여튼 15, 16분을 보면서 그때는 감독님한테 많이 의지했어요. 감독님 내가 이거 대본을 보는데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15, 16분은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감독님이 주신 얘기는 미정이는 이미 해방이 완성된 단계에 있는 아이고 이때는. 예,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가 필요가 없는 존재야. 아마 더 있으면 너를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너는 지금 미정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데 잡을 어떻게 보면 자격은 없고 그전에는 나를 추앙하라고 하면서 먼저 다가왔던 존재인데 지금은 이제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내가 먼저 기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좀 많이 두려움이 컸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래도 이 얘기는 아마 하고 헤어져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록상. 예. 그래서 기록하잖아요, 녹음해서. 아 그러네요. 그리고 진짜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는 게 그러기 위한 하나의 해법 같은 걸로 제시하는 게 환대잖아요. 맞아요. 네, 환대. 예. 아침마다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웃어. 그렇게 환대해. 그래서 아무튼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이제 구씨가 자기 정말 물리적으로 뒤통수를 치고 갔죠. 뒤통수를 치고 떠난. 그러네요. 뒤통수 치고. 뒤통수를 치고 떠난 형 너도 찾아와도 내가 환대할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동문 가방을 챙겨가지고 이제 길 거리로 나서는 그런 이제 열린 결말로 이 드라마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열린 결말로 끝나다 보니까 또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과연 구씨는 어디로 간 거냐. 제가 봤던 제일 그럴싸한 해석은 그 돈으로 그 뒤통수 치고 떠난 형의 도박빚을 대신 갚아주고 구씨가 삼포 싱크를 다시 이제 물려받아서 미정이랑 같이 싱크대 만들면서 살러 갔다 이런 해석도 있고 뭐 등등한데 우리 손석구 배우님의 해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돈을 갚아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뭐 그 돈을 가지고 미정이랑 뭐 해외를 나갈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3% 다시 가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그냥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서울에서 그냥 살면서 미정이 또 미정이 일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구씨도 옛날 일로 돌아가지는 않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거기 못 들어가겠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사고 쳐오고 했으니까 아 근데 그건 진짜 막막하네요. 그 뭐해? 뭐 열린 결말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H카드사 미정이 백으로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좀 구씨에게 맞는 일거리를 찾아서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일하는 걸로. 예.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1회에서 16회까지 해방일지를 쭉 훑어봤는데 그 정말 여러 해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인생 드라마를 꼽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손석구 배우님께는 나의 해방일지가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도 이건 인생 드라마예요. 찍을 때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이거는 그렇게 느꼈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다른 인생 드라마는 뭐만 나나요? 아,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내가 좋아서 선택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업인 사람이니까. 선택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유명한 감독님이기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은 이 타이밍에서는 이런 걸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거는 나랑 너무 취향이 맞았기 때문에 했는데 인생 드라마가 돼버리는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아마. 근데 이번 경우가 그러셨다는 말씀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감사합니다. 인생 드라마를 만나신 것을 진짜 뒤늦게 이건 행운인 것 같아요. 네,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그 지금까지 해방일지 얘기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방일지 외에 손석구 배우님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궁금증 여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이렇게 좀 진지한 역할하고 좀 코믹한 역할 중에 둘 중에 어떤 쪽을 좀 선호하시나 그것도 궁금했어요. 개그 욕심도 있다고 어딘가에서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카지노라는 카지노도 찍고 드라마를 계시잖아요. 찍는데 거기에 진짜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세요. 네. 동희도 나오고 최민식 선배님 그리고 뭐 임형준 선배님 진짜 웃기세요. 다들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카지노 찍으면서 약간 아 진짜 웃긴 사람들은 저렇구나. 진짜 그 기발함과 참신함과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좀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안 되겠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어울리던 친구들이 되게 나이스해요 또. 좀 잘 웃는 애들이었고 내가 말하면 웃어주는 친구들. 네. 거기는 또 이제 되게 웃긴 사람들인 만큼 그 좀 허투루 안 웃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웬만해서 안 웃어줘요? 근데 저는 거기서 웃길 노력도 안 하고 네, 되게 하여튼 저는 웃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존감이 떨어지셨는데요? 웃긴 거 관련해서? 연기 잘하면 되죠. 뭐. 근데 이제 대본으로 웃기면 되니까 모르겠어요. 코믹한 연기 좋아하신다. 코믹한 연기 좋아해요. 그런데 또 그 대중한테 확실하게 또 눈도장을 딱 찍은 역할은 또 엄청 나쁜 놈으로 하셨거든요. 마더에 나오는 아주 극악무도한 아동학대범. 그래가지고 발랄하고 코믹한 연기 그리고 또 멜로한 연기 이런 것도 잘하시는데 막 그렇게 천하의 정말 나쁜 놈 역할도 잘하셔가지고 누군가 평해놓은 걸 보니까 이 배우님 얼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런 평도 해놨더라고요. 그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이렇게 어두운 장르에 이렇게 악한 뭐 코믹적인 장르에 뭐 밝은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똑같이 해요. 진짜 똑같이 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그렇게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한 거 이상의 뭔가를 이제 그리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잘 그려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가 조금 덜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악한 모습을 작정하고 내가 악독한 놈을 연기해야지 이런 거는 아니셨다는 그렇게 하면 이제 상상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는 것만 보이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덜 하면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상상으로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본인한테 속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악역을 연기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세요? 그거는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한때. 근데 지금은 아니죠. 다양한 역할이 들어오고 있죠. 그쵸. 아무래도 더. 이렇게 정말 다재다능하신 배우 손석구님을 다음 작품에서 빨리 보고 싶다고 기다리는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DP2 찍는다 그러던데 혹시 거기도 캐스팅 되셨어요? 네, 지금 찍고 있어요. DP2도 지금 찍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카지노라는 드라마 찍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네. 그건 근데 어떤 역할이세요? 카지노는 제가 이제 경찰로 나와요. 경찰로 나오고 아마 아직 많은 그건 공개는 아마 안 될걸요. 아무튼 경찰 역할이시다. 도박하는 사람은 아니고 도박하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경찰 그렇겠죠. 역할이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해방일지 토크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사흘 동안에 차이나는 클래스 유튜브 채널, JTBC 또 유튜브 채널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질문을 받았더니 1000개도 훨씬 넘게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거 이런 거를 제가 선택해가지고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일렉트릭 드림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나의 해방일지가 여러 아시아 국가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해외 팬 여러분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영어로 인사해 주시겠어요? 괄호치고 이 방송도 나가는 즉시 번역돼서 다른 나라에 퍼질 건데 제가 손석구 배우님 영어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즘에 어디 가면 영어를 되게 많이 시키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저는 잘하는 척을 할 뿐이에요. 잘하는 척하면서 그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해외 팬 여러분한테 마이 리버레이션 노트였나요? 이거의 제목이. 원제가요. 그렇게 맞아요. 마이 리버레이션 노트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Hello, my fans from wherever you are. I wish that you will enjoy my latest series, My Liberation Notes. It really can change your life if you pay attention to it. Thank you. 자,
잘하는 척 잘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진제이님, 손수구라제기님, 손수구라제기도 혹시 본인이 어디서 얘기하신? 그건 타칭인 것 같습니다. 내가 타칭이에요. 네, 아무튼 석구님의 매력 포인트가 가슴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일주일에 가슴 운동을 몇 번 하는지 알려주세요. 가슴 운동 안 하고요. 그게 이제 벤치 프레스 며칠 치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범죄도시 2라는 영화 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100kg를 넘었었어요. 뭐 한 110, 115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도움 상상이 안 없이 가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뭐 운동을 안 해요. 네, 헬스 안 하고 할 때는 재밌었어요. 그게 또 중독되면 무게 올리는 맛이 있어요. 또 오늘은 100 네, 들었네, 네. 내일은 105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엄청난 그 쾌감이 있어서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촬영 스케줄 때문에 안 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시간 되면은 해보려고 해요. 요가,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 필라테스 네. 뭐 이런 거. 추천합니다. 네. 한결님이 이분이 굉장히 여러 개의 질문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촬영 당시에 대본만으로는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본방송을 보면서 아 이게 이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있나요? 그렇다기보다는 나름의 이해는 하고 갔는데 드라마가 나온 걸 보고 아 내가 이해했던 거가 저게 아니었네 아니면은 네. 아, 내가 좀 다르게 좀 틀리게 이해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씬이 하는 임팩트가 나오고 보니까 아 이게 엄청난 뜻이 있었던 거네 이런 거는 되게 많았죠. 뭐 같이 뭐 돈가스를 먹으러 가. 나는 그 밥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안태욱채님이 배우님 도전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세요? 혹시 사극 생각은 없으신가요? 왠지 왕이 될 것 같은 상인데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사극 너무 해보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왕 역할이요? 아, 왕 말고 왕 뭐 아니 들어오면 좋죠. 근데 뭐가 됐든 사극은 사극에도 관심 있으시다. 예, 예, 예. 어판더 스카이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어린 시절의 손석구를 만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네요. 어린 시절에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만나면 그 어렸을 때 내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고 오는 게 더 좋겠죠. 저는 어렸을 때 내 주변의 어른들이 내 얘기를 왜 더 안 들었지? 그럼 내 자존감이 더 일찍 꼽혔을 텐데 충고는 많이 들었는데 애들이 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안 들었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는 진짜 그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들 얘기를 너무 안 들어주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돌아가면 걔가 해주는 얘기를 듣고 오는 게 아마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린 손석구의 자존감이 그쵸? 훨씬 높아지겠네요. 예, 예, 예. 네,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긴 시간 정말 많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우셨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함께 오랫동안 밤샘 토크 해주셨는데 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방송 나와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 특히 나의 해방일지와 구씨에 대해서 더 조금 뒷이야기나 이런 거 듣는 재미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신 후에 드라마를 또 보면 더 큰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영은 다 끝났지만 계속 많이 드라마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나니까 훨씬 더 매력 부자이신 것 같아. 특히 연기에 대해서 진심이고 진짜 같은 연기를 하고 싶다는 그 열정에 너무 반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배우가 되실 때까지 응원하고 또 저도 많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 추앙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배우님 화이팅!